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관저로 이동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급 등기도 구표물도 지금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 풀이야. 그러니까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뭐 절차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공보관이 월요일쯤 그 기자님들한테 알려드리기로 거기까지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공조본,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세 곳이 합쳐서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통보를 한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2차 소환 통보입니다. 25일 10시. 공수처 청사 과천에 있습니다. 일로 출석하라. 이걸 했는데 1차 때 이미 앞서서 지난 18일까지 와라, 출석하라 이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땐 수령이 안 됐어요. 이번에도 두 번째 통보를 한 셈이 되는데 과연 응할지 어떨지 이거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먼저 모셨는데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그리고 맞은편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세 분께 동시에 질문 좀 드려보죠. 이건 즉답입니다. 네.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소환, 출석하라. 이 통보를 한 거예요. 요구를 한 거죠. 세 분 중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환 날짜 맞춰서 응해서 출석할 것으로 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세 분 모두 손을 안 드시네요. 세 분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응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이 계엄은 적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선관위의 선거 부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가? 예. 뭐 이렇게 당연히 당당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뭐 장어도 한 50kg 사가지고 들어갔대요. 장어 드시면서 몸보신하고 제가 봤을 때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예. 그때 가서 한번 제대로 몸싸움이라도 하든지 예. 해가지고 거친 모습을 보여가지고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을 결집시켜야지 예. 내가 순순히 끌려나가면 안 돼. 예. 아마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이 공조본,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소환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응하지 않고 25일이 지나가 버리면 공조본에서 한 차례, 두 차례 더 소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다 끝까지 왔다고 봅니다. 27일 날 헌재에서도 예. 변론 관련해서 이제 기일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예. 저는 이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추가적으로 소환 그러니까 이 출석 요구를 하는 거는 더 이상 없을 출석 수도 있다. 요구에도 뭐 안 오겠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런 상황에서 시간 낭비죠. 더 이상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요 상황 아직은 모릅니다만 아직은 몰라요. 25일이 아직 안 왔으니까요. 근데 세 분은 일단 응하지 않을 것 같다. 공통된 판단을 좀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 어제입니다. 사실은 이 수사기관의 어떤 요청, 어떤 이 서류 전달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뭐 헌재 것도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내놓은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사항도 대통령과 변호인 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기인 최고위원. 지금요. 계속 이 소환 통보, 그러니까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공조본 차원에서 청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공조보니까 경찰이 아마 그 집행을 하러 갈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를 지키고 있는 거는 경호처입니다. 대통령 예. 경호처. 그렇다면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외로 저는 대통령 경호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예. 반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와폰 같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예. 집행을 하러 갔지만 대통령실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는 있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것이 불가능했고 임의 제출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긴급 체포를 할 텐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도주의 염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할 텐데 예. 영장이 발부됐을 때 사건의 소명이 필요해서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것을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어떤 법률과 헌법에도 예. 영장을 집행한 영장 체포를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이 반박할 논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급히 신병 확보를 위한 시도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건 공식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체포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르다 두 가지가. 그렇죠. 사건의 소명이 필요한 것이 인정됐을 때 영장이 발부가 될 텐데 예. 그것을 반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그걸 막는 순간 이들도 어쩌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을 거다. 막는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럴 이 수 있습니다. 얘기입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체포영장 청구 단계로 과연 가는 건지 아니면 그 단계를 건너뛰어서 수사는 진행이 되고 향후에 다른 형태 예를 들면 구속영장 신청이 되는 건지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환에는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경철 편집위원. 네. 만약에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강제 구인에 들어가게 됐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여당. 이 여당이라는 뜻은 대통령과 항의하는 당이라는 뜻입니다. 여당은 과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까요? 낸다면 어떤 입장을 낼 수 있습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강제 구인을 하러 가면 예. 뭐 거기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발을 담그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부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변호인단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반응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될 그럼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반응이나 입장 내지 않을 것 같다. 그 그래서 상황이 이제부터는 있어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법정 싸움이죠. 그럼 두 가지 그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한 법정 예. 싸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자신의 탄핵에 대한 그러니까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징계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법정 싸움을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함께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마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문제는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께서 처음에 계엄을 하실 때는 예. 이것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자신은 판단하고 했을 텐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 법리가 나오고 보니 이것이 내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와 돌아보니 예. 이렇게 된 것이지만 자신은 이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야? 내가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탈취할 권력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런데 국회를 건드리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건드렸는 것이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란으로 확대되고 보니 대통령께서 이제 방어할 것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방어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변호인단 구성도 늦어지고 변호인단이 챙겨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예. 사실. 그러니까 이게 출석이 늦어지는 것인데 아마 변호인단과 이 수사기관이 협조를 해서 그리고 헌재와도 협조를 해서 예. 아마 이런 것들 조율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은 아마 최후 수단으로 할 것이고 예. 아마 조율을 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윤철 편집위원께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 최윤철 편집위원은 대구 경북 TK 지역 민심 늘 접하고 계시고 듣는 말씀이 계속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지금 서류형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소환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도 없고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지금 TK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TK 민심 뭐 대부분은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죠.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슬기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자신을 방어하면서도 예. 그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죠.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 어찌됐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예.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뭐 지연시키느니 이렇더라도 예.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똑같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통령이 나가야 하는 방향은 예. 자신이 이 법적 쟁송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방어하되, 그러나 또 여론 관리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무작정 뭐 체포에 응하지 않는다, 나는 서류 못 낸다,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여론이 나빠지고, 결국 탄핵 심판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도 탄핵의 중요한 요소가 그때 됐습니다. 당시에 탄핵 심판 그 당일날 이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그게 언급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예. 당신 탄핵 사유 중에 하나야.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적시를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도 법률가니까 그걸 잘 아실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어쨌든 자신의 방어는 열심히 하시되 예. 여론 관리도,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잘 살피셔야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게 경찰에서 오늘 나온 소식인데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국무회의, 다시 이제 이 국무회의도 굉장히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된 국무회의인데 여기에 참석했던 인사들, 그 가운데 지금 9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로부터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진영 부원장께는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지금 일단 이 양곡법 포함한 6가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하고 반발했지만 탄핵 소추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는. 네네.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만. 네. 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2가지 특검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관심사가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이 두 특검법, 특히 내란 일반 특검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소추에 들어가는 겁니까? 탄핵소추에 들어가야죠. 특히 내란법 같은 경우에 예. 내란 특검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내란에 동조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총리를 그대로 권한대행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사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저 두 법이 통과될 때 195대 85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1차에서 통과될 때 재석의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안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본인이 탄핵을 자초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근데 뭐 지금 그런 생각이 일각에서는 듭니다. 이 민주당의 고민이 헌법재판관 3명, 이제 12월 말이면 절차 끝나서 대통령한테 가거든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임명을 감안했을 때 곧바로 이렇게 탄핵소추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이야기가 예. 이 두 특검법을 12월 31일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은 청문회가 23일, 24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 끝나자마자 야당과 그다음에 이 여러 당들이 요구를 하면 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25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게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네요. 네네. 네. 지금 이런 것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내용 첫 소식을 전해드렸고요.